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밤사이 경주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고기압과 함께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장마 전선은 더 내려가겠습니다. 하지만 경주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원인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 정도입니다. 다른 지역은 하늘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24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3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포항이 28도, 영덕 27도, 울진이 24도, 경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릉도가 24도, 독도 23도입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는 오전까지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이례적으로 버티고 있던 찬 공기의 힘이 약해지면서 중국과 일본에 머물렀던 장마 전선이 올라오겠습니다. 따라서 비는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초반에 내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강우량을 단정하긴 이르지만 언제든지 국지성 폭우가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매일같이 예보가 바뀔 정도로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기상정보 자주 살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죽음에 당시 피해 사실을 접하고도 안일하게 대응한 관계기관 역시 큰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과 경상북도는 잇따라 내부 감찰과 특별 감사를 실시합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는 최 선수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난 뒤 더 힘들어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얘기해도 경찰에서 이건 별거 아닌데 기록에서 빼자고 하고 벌금도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얘가 이거는 법에서도 별거 아니구나 싶은 생각에 많이 방황을 했죠. 경주시청과 경주시체육회,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들을 모두 찾아갔지만 별 응답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숙현을 죽인 그룹들은 다 그렇고 사건 무방하기 바쁜 그런 집단들이에요. 다른 피해 선수들도 기자회견에서 같은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술인 조사 이후에는 훈련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불안감까지 느꼈습니다. 관계기관의 안일한 대처가 고 최숙현 선수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경주 지역 시민단체는 경주시 차원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경주시는 책임지십시오. 제대로 된 사과부터 하십시오. 지난 2월 이미 최 선수의 아버지가 경주시청을 찾아가 진정했지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규탄했습니다. 그 어느 한 곳에서도 손잡아주는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주경찰서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고 경상북도 역시 경주시와 경주시 체육회를 특별 감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포항 화진에는 육군이 38년간 점유하고 있는 해안 백사장이 있습니다. 과거 군 간부들의 휴양 별장으로 최근에는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백사장인데요. 주민들은 천혜 관광 자원을 이제는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과 경계인 포항시 송남현 화진해수욕장 남쪽 백사장. 민간인 접근을 막은 철조망 너머로 송림으로 둘러싸인 육군 휴양소가 고즈넉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또 다른 건물 두 동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신군부 시절인 1982년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지은 휴양소로 10여 년 전부터 주민들이 반환을 요구하자 훈련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전체 해안선은 1.6km, 주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은 3분의 1인 600여 미터에 불과합니다. 지난 1981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됐다가 군부대 시설로 1993년에는 지정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자 주민들은 대통령 별장도 국민에게 돌려주고 있다며 군사시설 부지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54단에서는 장군 별장 및 장교들 놀이터를 둔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특히나 군부대가 점유한 백사장은 수심이 완만해 해수욕장으로 안성맞춤, 상가 번영회가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휴양소 쪽에는 우리 해육장보다 백합 쪽에가 많고 수심도 낮고 애들이나 비석의 관광객들이 놀기에는 훨씬 좋습니다. 포항시가 파악한 해수욕장 훈련장 면적은 11만 4천 제곱미터, 공유 수면은 48%이고 국방부 소유는 40%, 나머지 12%는 시유지와 사유지입니다. 건물은 상당수가 무허가로 포항시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해안 둘레길 조성 계획에 따라 2010년 육군의 공유수면 사용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수차례 반환을 요구해 왔습니다. 천혜의 절경 화진 해수욕장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니까 군부대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연간 130여 회 훈련을 하고 있고 대체 훈련장 확보가 어려워 이전에 난색을 표하면서 휴양소는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그러나 130여 회 훈련은 부풀려졌고 해병대가 도구 해수욕장을 비성수기의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피서철에는 영업을 위해 양보하고 있다며 육군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북도의회가 어제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으로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의장단에 이어 7개 위원장을 모두 가져오겠다며 표 단속까지 나섰지만 문화환경위원장 선거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오며 11대 의회 첫 무소속 위원장이 탄생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황병직 의원 32표, 오세혁 의원 26표, 황병직 의원님이 문화환경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통합당이 전석 석권을 다짐한 도의회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무소속 도의원이 당선되는 이변이 연출됐습니다. 영주 출신의 무소속 황병직 의원이 통합당 오세혁 의원을 6표 차이로 누르고 문화환경위원장에 오른 겁니다. 지도부의 표 단속에도 소속 의원 48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이탈표가 나오자 회의장 밖에선 통합당 의원들 사이에 비난 섞인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무소속 상임위원장 당선은 8대 도의회 이후 10년 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국가 재정도 그렇고 우리 경상북도의 재정도 상당히 이제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예산 확보를 해서 문화예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고. 문화환경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상임위원장은 예상대로 통합당이 가져갔습니다. 앞서 지난주 박빙의 경선을 거쳐서 당선된 고우현 의장은 무산 위기에 놓인 공항 이전 등 당면 현안 해결에 도의회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좀 이제 시를 좀 두고 이제 심정이 이제 파악을 하고 그 지역 도인 출신이 계시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협조해서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한편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에 이어 부위원장 선거에서도 당선자를 배출하는 데 실패하며 수적 열세를 실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34%의 도민이 민주당을 지지했다며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통합당 중심의 독단적인 의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항시 하수 재이용 시설의 부실 운영과 특혜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하수 재이용 시설에서 나오는 고농도의 오염수, 이른바 농축수가 하수 처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항시는 그동안 하수 재이용 시설에서 유입되는 농축수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도대체 무슨 꿍꿍인지 모를 일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 하수처리장은 가동 8년 만인 지난 2015년부터 방류수의 수질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인접한 하수 재이용 시설이 가동을 시작해 자체 발생한 농축수를 포항 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연계 처리한 시점과 정확히 겹칩니다.
당시 포항시 의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농축수가 하수 처리장에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하수 재이용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농축수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기로. 하지만 포항시는 하수 처리장에 문제가 생긴 건 겨울철 설계 기준 이하의 저수온 영향이 크다며 당시나 지금이나 농축수의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입니다. 여유 용량이 있었죠. 그때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우리가 아직 100%는 안 됐지만 그때 여유 용량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하지만 담당 과장의 이 말은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포항시가 최근 작성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제2용 시설에서 유입된 농축수의 총 질소량은 1292kg, 전체 유입량의 16.7%나 됩니다. 포항시가 당초 미미하다고 했던 3% 수준과 비교하면 5배 이상입니다. 제2용 반류수 농축수죠. 3% 정도밖에 미미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16.7% 영향이 있다. 동절기는 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게다가 농축수에는 일반 하수와는 특성이 다른 남분해성 유기물이 3배나 농축돼 생물학적 처리가 어렵고 재농축 과정이 끝없이 되풀이돼 하수 처리장에 치명적이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7번째, 4번째, 5번째 계속 농축이 일어나는 거죠. 방류수에 존재하는 암모니아 농도하고 남분해성 유기물 농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집같이 됩니다. 아주 끈적끈적하게. 그때는 이제 미생물로 처리도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질 않는데 포항만 유별나게 한. 농축수가 하수 처리장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는 포항시가 자체 용역 연구한 보고서에서도 확인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포항시가 부실 운영의 주범으로 꼽았던 저수온, 즉 10도시에서도 농축수 유입량을 7,000톤가량만 줄이면 보증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런데도 포항시는 하수 제2용 시설의 농축수 유입량을 줄이기보다는 시민 세금 480억 원이 투입되는 생물반응조 증설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농축 반류수가 포항하수 처리 공정에 영향이 미친다는 게 이미 확인이 되었고 이 영향 범위에 따라 포항하수 처리장의 운영에 관한 책임 규명도 반드시 뒤따라야 되고 하수 처리 시설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강덕 포항시장은 오는 9월쯤 생물반응조 증설 사업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논란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주시는 어제 간포복지회관에서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25년까지 조성될 혁신원자력연구단지에는 소형 모듈 원자로 실증시설과 중저준위 폐기물 분석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예비 타당성 심사가 끝나면 산업단지 지정 계획 등을 거쳐 내년 7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국립산림치유원과 산림치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산림과 관광 자원을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산림치유 산업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나섭니다. 경상북도는 국립치유시설을 유치하고 포항 내연산 치유의 숲을 확장하는 등 산림치유 인프라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만 13,000명에 달합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확진 환자 3천여 명을 조사했더니 이른바 재난 불평등이 드러났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 은행 본사에서 일하는 직원들 모습입니다. 칸막이가 확실하고 근무 공간도 넓고 쾌적합니다. 이 은행 본사에서는 확진 환자가 1명 나왔지만 추가 감염은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 콜센터 직원들은 창문도 없는 곳에서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습니다. 구로구 콜센터에서는 감염이 급속히 퍼져 관련자만 100명 가까이 확진됐습니다. 은행 본사와 콜센터를 나란히 비교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어느 곳이 잘 지킬 수 있는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어깨간 거리 쪽달보다도 짧은 것 같아요. 이 환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질 않아서 누군가가 아프면 다 같이 아파지는. 집단 감염지로 꼽히는 택배 물류센터, 일용직 등 비정규직들은 작업화 방한복 등을 함께 돌려쓰고 일했습니다.
작업하는 모자라든지 또는 작업장에서 신는 신발 이런 것들에서 일단은 그 채취한 검체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일단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밀집되거나 공조 시스템이 없는 등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좋은 곳에 노출됩니다. 이는 국내 한 연구팀이 고혈압 치료제 복용 여부와 코로나19 유병률을 분석한 연구로도 간접적으로 입증됐습니다. 40살 이상 대구 시민 137만 명 가운데 2월과 3월에 확진된 환자 3,671명의 건강보험 데이터를 봤더니 직장 가입자 중 소득이 가장 높은 계층의 코로나19 발병 위험을 일로 봤을 때 소득이 낮아질수록 위험도가 커졌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위험도가 3배에 달했습니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교수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대구는 신천지 확진 환자가 많아 통계 보정이 조금 필요하다면서도 폭염과 미세먼지, 코로나19 모두 취약계층은 쪽방 주민이나 노인 등으로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흑인 사망률이 백인의 4배에 달한다는 등 감염병의 불평등을 드러내는 보고서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공존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난 앞에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전 사회적으로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지난해 신라학 강좌 내용을 묶어 신라의 대외 관계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해 공공도서관 등지에 배포했습니다. 3권 460면으로 된 이 책에는 약체였던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룩한 원동력은 외교력이라는 글과 경주 식리총 금동 신발은 백제 제작물, 그리고 원성왕릉 무인상은 중앙아시아인이 아니라 불교의 금강 역사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포항철강산업단지와 경주 외동산업단지 등 도내 공단 지역 12개소, 교차로 94개, 사업구간 29.9km에 대해 현장 여건에 맞는 신호체계 개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공단 지역과 연계되는 사업구간 내 화물 차량의 통행시간 단축과 물류 비용 절감이 주 목적으로 개선 후 통행 속도가 11.1% 증가하고 통행 시간은 9.5% 단축됐습니다. 분석 결과 연료비 등 차량 운행 비용은 24억 2천만 원, 시간 절감 비용은 84억 5천만 원, 환경 개선 비용은 5억 2천만 원 절감되는 등 연간 총 114억 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은 고기압과 함께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장마전선은 더 내려가겠습니다. 하지만 경주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원인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 정도입니다. 다른 지역은 하늘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24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3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포항이 28도, 영덕 27도, 울진이 24도, 경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릉도가 24도, 독도 23도입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는 오전까지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이례적으로 버티고 있던 찬 공기의 힘이 약해지면서 중국과 일본에 머물렀던 장마전선이 올라오겠습니다. 따라서 비는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초반에 내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강우량을 단정하긴 이르지만 언제든지 국지성 폭우가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매일같이 예보가 바뀔 정도로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기상정보 자주 살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